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강의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시간들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CSR 교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 많은 고민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떠한 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나이키 운동화는 파키스탄의 어린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경우도 낙동강 전 일대가 오염이 됐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탐스 슈즈도 마찬가지죠. CSR 교육 때 별도로 강의를 하겠지만 탐스 슈즈도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실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또 부상과 또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또 뭔가 좀 새로운 부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탐스 슈즈를 만들었었죠. 물론 이제 탐스 슈즈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에 그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는 단순히 신발 한 컬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어떤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주거나 또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주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기업이 그동안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또 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사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의 원천인 이익을 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활동들이 CSR이라는 그런 활동들 또 더 나아가서 CSV라는 또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CSR이나 CSV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만이 전부 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인지 또 그게 정말 사회에 진정 의미를 주고 있는 활동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궁극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이윤 창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윤 창출 이전에 보다 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계속기업, 영속기업으로서의 고잉 컨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들이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지속가능에 관련된 이슈들, 문제점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들은 소비자들의 또 고객들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좀 더 착한 소비, 이왕 돈을 지불하지만 좀 더 착한 소비, 또 윤리적 소비라는 이런 화두들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소비자들도 단순히 가격이 싸다, 또 제품이 좋다라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기업의 제품을 조금은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착한 소비라든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 관심들 또 어떤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에서 이러한 이슈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배점 중에 한 항목이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기관들이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고객이나 또 지역사회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공공기관들의 공기업들의 1년간의 경영 성과에 반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인센티브까지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회적 가치 관련된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개념들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이라는 개념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업이나 또 어떤 경제 활동에서 또 산업 구조에서 또 공공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라는 표현에는 공익적인, 공공적인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사회적이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사회적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것에 쇠퇴해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요구로 또 공동체 이익에 초점화된 그런 의미로서의 사회적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 이런 활동들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좀 재정 자립도도 좀 낮고 또 실업률도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지역의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은 협동조합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전체 인구의 뭐 한 80% 이상이 다양한 협동조합에서 뭐 4-5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협동조합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게 그 지역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이라는 개념들이 기존의 환경 변화에서 또 공익적 가치, 또 공동체적 가치, 또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이슈들로 대두가 되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어떤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 시장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견제라든지 또 뭐 공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실제 기업들은 보안이나 견제에 대한 이슈들 있죠. 시민사회들이 기존에 이제 NGO라든지 이런 활동들 통해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우리 LH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나 공급자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의 어떤 균형을 갖추는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공에서 했던 영역들을 기업에서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 이 공공성과 기업의 경제성을 결합한 약간 이제 공기업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정부와 또 시민사회, NGO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영 형태의 다양한 기관의 형태들. 그 다음에 공공적 요소들과 또 기업의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또 공공적 요소들과 공익적 요소들, 약간 사회적인 요소들과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요소들을 결합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사회적 경제 개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시장과 정부의 실패라고 그랬지만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정부가 다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역들 또 정부에서 공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는 작은 마이크로한 부분들 또 어떤 사회 문제적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시민사회에서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이고 또 자율적인 또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적인 또 공공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어떤 대기업들과 또 중소기업들 간의 어떤 이런 그 공정 경쟁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최근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골목 상권에 대한 이슈들, 대형마트와의 경쟁,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있고 또 그런 요소들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요소들을 정부에서만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강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출현의 가장 큰 이슈들은 뭐냐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다양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뭐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고 화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돌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맞벌이 부부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애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실제 출산율 감소라든지 또 인구 절벽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최근에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또 청년의 어떤 주거 문제 이런 이슈들 또 우리가 사회가 고령화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고령 사회에 관련된 이슈들 또 1인 가구라든지 또 이제 비용 가구라든지 다양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활동들을 정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 살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회적 경제라는 다양한 활동과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가 출몰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청년이나 시니어의 실업 문제, 특히 우리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요.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제 그 동안에 근무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들을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사회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타 이런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뭐 가정 폭력, 또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출발점들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한되는 복지 사각지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주요관 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과 또 장치들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돌봄의 공백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이런 취약계층 관련 이슈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특징들 좀 살펴봤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하나는 뭐 자꾸 너무 이제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또 어떤 삶에 대한 이렇게 양극화 이슈들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997년도죠. IMF 이후에 소득 상위 20%와 또 소득 하위 20%들이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20에서 40%더 늘어나고 또 하위 20%는 소득이 오히려 20에서 40%더 감소되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이 당연히 양극화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빈곤감이라든지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 통합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통합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또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 구성 공동의 삶의 질과 또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또 호혜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지원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란 좀 더 쉽게 정의를 하자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 분류 범위가 있습니다만 한 15가지 정도 분류 범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소득, 고령자, 뭐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부모, 다문화 이렇게 한 1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적 기업 얘기할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고용 창출 및 안정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 소득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 통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저소득자들과 또 일반인 그 사회, 그 다음에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다양한 형태의 계층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또 사회 통합 구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 안으로 흡수하고 또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정부 정책의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이슈들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측면이 있고 그다음 이런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이슈들 중 하나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든지 또 이런 이슈가 됐던 어떤 기존의 우리 공동체 회복, 복원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다루다 보면 다양한 형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공동체화된, 조직화된 이런 이슈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 협력, 자주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또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사실은 뭐 취지는 좋고 의미는 좋지만 쉽지 않은 건 확실하죠. 네. 사회적 가치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자 그러면 뭐 사회에 내가 왠지 손해보고 좀 더 나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경제적 가치는 결과적으로는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익의 창출이라든지 이걸 하면 두 개가 상호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원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취지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OECD나 EU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공통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참여라든지 또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또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이라는 거죠. 예. 국가나 시장의 기능에서 작용하지 못했던 또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이슈들 또 사회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다면 당연히 연대나 협력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일반 영리 기업과 다르게 어떤 정부나 시장의 실패 또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3섹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주요 역할들 보면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또 안정적이고 질 높인 일자리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좀 안정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여 인력에 대한 확대, 특히 이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측면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런 그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양극화들을 해소를 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들을 여건들을 보장을 해주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뭐 보건 문화적으로 어떤 그 공백들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이제 국내 동향들을 살펴보면 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정책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최근에는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 어떤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우선 구매라든지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또 국회 계류 중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 제도들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생활 SOC 그다음에 도시 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또 에너지, 요즘 최근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부 정책과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렇게 연계하거나 또 결합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제 국내 동향들 보면은 연도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특히 이제 2017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런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슈들, 또 지역 공동체 회복을 연유로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해외적으로도 보면 유엔이라든지 국제노동기구라든지 OECD라든지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또 사회적 경제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결합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서울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게임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이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던 비전웍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 주방에 대한 주방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제시했던 그 15 레스토랑이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15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고 동료업계에 고임금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 본인의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성과 관련된 연계 채권 이런 것들이 있죠. 정부와 관련돼서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 사회책임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실제 이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또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성과를 보상을 해주고 때로는 성과가 나지 않아서 뭐 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사회적인 그 가치가 있는 또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사례들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활동들,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자기 조직들이 또 자기 기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의 소셜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 미션은 말 그대로 미션은 정체성, 존재하는 이유죠. 저희가 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조직에 샀던 사회적 가치를 소셜 미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 미션들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구성원 내부에서 잘 공유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의지를 천명을 해서 어떤 사명 선언문 형태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좀 가고 있는지 또 추구하는 바가 뭔지 또 그들이 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 우리는 이제 가치, 밸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죠. 최근에는 여기다가 이제 사회적이라는 용어들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치라 그러면 뭔가 좋은 것, 값어치, 유용성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 또는 편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가치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 때도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는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팝니까? 단순히 커피를 파는 건 아니죠. 커피만을 파는 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물론 스타벅스라는 하나의 문화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 공간을 파는 거죠. 그 본인의 그 영역을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뭐 이렇게 몇 시간씩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라든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영자식물 펴놓고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회의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실제 고객들한테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장소, 공간이라는 걸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의 문화로서 그 장소나 문화를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어려진 이유는 뭡니까? 가족들의 외식을 잘 안 해서 그런 이슈가 있죠. 뭐 빕스나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이런 데들 보면 걔들이 공짜로 파는 것은 뭐 샐러드라든지 뭐 스테이크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공짜로 그들이 파는 것은 원래는 이제 가족들과 또 연인들 간의 행복한 시간 또 추억 이런 걸 파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담아서 파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또 이 가치를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고객들이 그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정동진 해돋이 열차 여러분들 많이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동진 해돋이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진 해돋이 열차를 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해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차 여행의 추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친한 사람과 연인들과 같이 기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기차 타고 가서 또 손 꼭 잡고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감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에 뭐 계란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기차에서 먹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또 친구들과의 어떤 기차 여행의 추억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기차 여행 상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선 5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과거 그 5일장 시장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정동진 해돋이 열차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람들이 해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비가 오는 날에도 매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꼭 해를 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기차여행의 추억이라는 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치들이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공동체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좋은 것, 유용한 것, 또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욕구와 또 관심에 대한 표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많이 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존에는 이제 시장 가치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뭐 IAEA나 미국은 다 일본 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이슈들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 또 주변 국가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구 공동체 운명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이슈들 왜 중요하느냐? 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 공동체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관심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백신을 가지고 그 국가 간에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들은 자국부터 하겠다라는 이런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백신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뭐 5, 60% 이상이 다 백신으로 접종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 공동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측정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 지표 이런 이슈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관련해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가 CSR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SVI라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을 측정을 해서 자기가 사회적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이렇게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지식 이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에 대한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또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적 이슈, 사회적으로는 기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이슈들, 약간 공익적 성격들, 그다음에 경제적 요소들, 기존의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윤 창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같이 결합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표현,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듯이 궁극적인 성격은 사실은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소셜 미션, 정체성,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들과 또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서 또 사업적인 개념들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가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들을 통칭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게 좀 커졌네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마을 기업, 마을 지역 그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이런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마을 기업 또 다음 시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자활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이 중간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들도 비영리 협동조합도 추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2007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만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들이나 정의가 좀 고도화되면서 자활기업까지 추가하여서 통칭해서 한 이 네 가지 조직들을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카테고리들은 좀 더 확대하고 좀 추가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각 경제 기업들에 대한 특징들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하면은 마을 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계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역 발전, 공동체 회복 이런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취약계층 또 조합원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대상자들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안정적인 고용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도 제가 뭐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출자자의 뭐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적인 조합원 제도.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주식회사와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매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황들은 각자 영역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마을 기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을 기업은 말 그대로 그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은 공동체에 대한 개념, 마을 공동체 개념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행정구역상의 개념들이지만 지금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범위를 좀 포괄해서 보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마을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고 지역 내 상호 이해관계 또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또 동네 마을 이런 개념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슈들로 좀 행정구역은 설령 다르더라도 같은 이슈가 있다,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확대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같은 그 행정구역상 내에 있는 그 주민들의 참여를 하는 데를 이제 마을 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건 마을의 특성과 또 기업의 특성을 결합한 것이 우리가 마을 기업이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형태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 사업이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 결국은 이게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기업 관련된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 욕구, 문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마을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마장동 축산시장 상해인회, 지금 요즘에는 시장 상인회라든지 뭔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상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마을 기업을 할 때 이제 가점이나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종로구 통인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게들이 좀 더 높은 매출을 내고 부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점심 뷔페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 가지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하남 장난감 도서관 이런 데들은 이제 장난감 도서관은 이제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지역의 이런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태화강 방문자 센터라든지 또는 뭐 울금 영농 협동조합이라든지 특히 그 영농 법인체들, 그 농업 어업 법인체들, 경영 법인체들도 다양한 형태로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을 기업을 하게 되면 설립 전에 이제 그 자치구별로 마을 기업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각 자치구별로 모집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현지 조사와 심사를 하고 또 행정부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 통보를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 수행을 하고 또 수시적으로 점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 5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비 방침 이런 것들도 민주적 절차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교육을 반드시 꼭 받아야 됩니다. 회원들이. 그다음에 출자자 확보라든지 또 운영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뭐 민주성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투명성이라는 공정성, 또 의사결정에서의 어떤 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보면 그 요건 중에서 이제 인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사례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멘토링이나 팀워크,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에 대한 방안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조직 형태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농업경영처법상의 영농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해야 되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70% 이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성,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성을 추구를 하고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경제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출발점은 사실은 공공성이죠. 지역 마을 공동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의 어떤 공동 보육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또 지역이 발생하는 폐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뭐 재판매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환경적 이슈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그 중고 물품들을 좀 교환할 수 있게끔, 뭐 우리 옛날에 뭐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최근에는 무슨 그 당근마켓 이런 데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또는 이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뭐 공방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대 애들 학교 보내고 좀 시간이 남을 때 모여서 공방에서 모여서 공예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물건들을 지역 주민에서 플리마켓 형태로서 판매도 하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또 그걸 운영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을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는 이제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지원 절차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는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또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런 그 사회적 경제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기관, 지원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료로 상담을 다 해주고 있고요. 뭐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지원센터도 있지만 또 사회적 경제나 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지원센터들을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들은 이제 사업비 지원들이 있죠. 그래서 연도별로 한 뭐 이렇게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 공간 지원 한 1억짜리 정도의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립과 관련돼서 어떤 교육 이런 활동들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사업 운영을 위한 또 기본적인 교육 이런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항목들로는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사업 계획의 적절성이라든지, 또 이제 뭐 재정의 건정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상인회 이런 데들은 좀 더 가점을 주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매년 행안부에서도 행자부, 지금 행자부죠. 행자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마을기업들 선정을 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아까 이런 것처럼 연차별로 차등을 지원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 컨설팅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와 또 사회적 가치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